자, 수질공학 개론 14주차 2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유속과 유량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유속은 입자가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서 선의 유속, 선의 흐름을 말하죠. 네. 물 입자 하나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였는가. 유량은 이 유체의 부피가 이 유체의 부피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체의 부피를 의미하는 L 3승 나누기 단위 시간을 의미한 시간 스케일을 의미하는 타임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속을 V라고 하고 단면적은 A라고 칭하고 유량은 Q라고 칭하게 됩니다. Q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A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예제에서 직경 90cm에 관해 0.1m/s의 유속으로 물이 흘러간다면 직경 30cm인 관에서의 유속 m/s는 이라고 물었어요. 근데 직경 90cm래. 그리고 여기서는 길이 단위가 미터야. 그죠? 그럼 또 단위의 일치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직경 30cm래. 그러면은 그냥 뭐 미리 이거는 0.9m, 이거는 0.3m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직경 90cm인 관, 파이프라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관에서의 유량 Q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0.45, 직경이 0.95랬거든요. 0.45m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면적 A이고 V가 0.1m/s인 이게 V가 되는 거죠. Q는 A 곱하기 V. 그죠? 이 유량이 만일에 직경 0.3m인 관에서 흐른다면 유속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0.45m의 제곱 곱하기 0.1m/s의 유량이 만일에 파이 곱하기 0.3m의 제곱으로 흐른다면은 이 V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줘 가지고 우쭈우쭈 계산하면은 x는 0.9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쭉쭉쭉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죠? 교수님, 저희도 이런 것쯤은 계산할 줄 알아요. 이미 배웠어요. 라고 하겠지. 배웠어. 맞아. 배웠어. 자, 한 번 더 리뷰해 가자는 거지. 자, 그럼 이거 풀지 말까? 네. 혼자서 온갖 쇼를 다 해요. 그죠? 여러분도 앞에 없는데. 아, 정말. 대면했어야 했는데. 네. 갑자기 퍼지는 바람에 아쉬워 죽을 것 같아요. 얼굴도 못 보고 기말고사 때 보게 생겼잖아. 그죠? 자, 폭 2m, 즉 HIT, 즉 이거는 타임의 그 어떤 단위예요. V는 뭐예요? 부피니까 L3이죠. 길이의 3승. 그리고 Q는 뭐예요? 유량 단위 시간당 얼마나 그거 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L3승 나누기 T의 단위를 가져요. 그러면은 L3승을 L3승 나누기 T의 단위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거 없어지고 T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IT, 즉 수리학적 체류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이드롤릭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단위 부피의 유체가, 요만한 단위 부피의 유체가 부피 V의 공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떠돌다가 나가게 되는가를
를 항상 유입이 있고 항상 유출이 있는 이 Q의 유입으로 Q의 유출이 있는 이 V라는 공간 안에서 몇 시간을 머무는가에 관한 네, 지수가 되는 그 계산치가 되는 거죠.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폭 2m, 길이 15m인 침사지에 1m 수심, 네, 1m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될 때 체류 시간이 50초랬어요. 자, 그러면 부피는 얼마? 네, 부피는 50, 체류 시간은 부피가 V 나누기 Q인데 부피가 2 곱하기 15 곱하기 1 미터 3승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Q가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죠? Q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Q인데 Q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Q는 2 곱하기 15 곱하기 1 미터 3승 나누기 50초. 근데 유량의 단위를 지금 우리가 뭘로 물었어요? 미터 3승 per hour로 물었어요. 근데 미터 3승은 맞는데 이 초가 아니니까 그죠? 60초는 1분, 60분은 hour, 1hour. 그래서 색 없어주고 미터 3승 per hour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5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50으로 나눈 것이 되게 됩니다. 그죠? 2160 맞죠? 2160 미터 3승 per hour로 이제 네, 그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부하량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 부하량이라는 것은 부하량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유량 혹은 대부분의 경우 질량을 의미해요.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질량. 그래서 나 요즘 일의 부하가 너무 커. 이렇게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내한테 주어지는 일의 양이 크구나. 이렇게. 일의 부하가 커. 왜냐면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 24시간이니까. 48시간으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No. 뭐하러. 그죠?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유량이나 질량,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하느냐면 질량의 경우에 질량 농도 곱하기 유량으로 구하게 됩니다. 왜? 질량 농도는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질량 나누기 부피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곱하기 유량은 뭐랬어요? 단위 시간당 흐르는 부피라 그랬죠. 그래서 L3 나누기 T를 하면은 L3승 이렇게 부피 개념은 날라가고 결국 질량 나누기 단위 시간이 남는 거예요. 즉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질량이 되는 거죠.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질량 농도 곱하기 펜이 안 나오나? 질량 농도 곱하기 유량으로 곱한다. 그죠? 그래서 concentration 곱하기 Q로 구해요. 그래서 부하로 인 농도 곱하기 유량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 공장 폐수의 BOD가 800ppm이다. 800mg per 리터이다. 유입 폐수량이 1000m 3승 per hour로 연속 유입될 때 1일 BOD 부하량 톤 per day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0mg per 리터가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농도였잖아요. 그죠? 농도였는데 이걸 1000m 3승 per hour로
네, hour를 곱해야 돼요. 질량 농도 곱하기 바로 곱하기 유량이니까 1000 미터 3승 per hour. 즉 여기가 농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유량이 되는 거죠. 농도법의 유량으로 지금 이 식 자체로도 부하는 충분히 계산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우리 원하는 부하량의 단위가 뭔가요? 톤 퍼 데이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부피 개념이 있고 부피 개념이 있어서 여기 지금 질량 개념이 있고 시간 개념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단위를 잘 정리하면 톤 퍼 데이의 그 어떤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1000 리터는 1m 3승이고 가로 세로 1m 높이 1m의 사각 큰 택배 박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2리터짜리 삼다수병이 500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과연 들어갈까 싶지만 한번 해보세요. 들어간대. 네, 그게 물이래. 자, 그래서 리터 없어지고 미터 3승 없어져요. 그래서 밀리그램 퍼 아워만 남았는데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1000 밀리그램은 1g이고 1000 g은 1kg이며 1000 kg은 1톤이다 라고 해서 kg 다 없애주고 밀리그램도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은 일단 톤 퍼 아워가 남았어요. 곱하기 24아워는 1데이이다 라고 해서 위에 있는 아워 밑에 있는 아워도 없애주면 결국 남는 단위는 위에 있는 단위들 다 없어지고 톤만 남고 밑에 있는 단위들도 다 없어져서 데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없애주면서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그죠? 이렇게도 계산해서 8 곱하기 24 나누기 10만 하면 이제 단위가 뭐가 남는다? 톤 퍼 데이가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9.2 톤 퍼 데이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A 공장의 BOD 배출량은 400인의 인구당량에 해당한다. A 공장의 BOD 배출량은 400인의 인구당량에 해당한다. A 공장의 폐수량이 200일 때, 200m 3승 per day일 때, 이 공장 폐수의 BOD 농도 밀리그램 퍼 리터는, 네,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BOD는 50g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자,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BOD가 50g인데 A 공장에서는 이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BOD 50g에 400인에 해당하는 거래. 그러면 곱해야지. 50g인데 뭐 1인이 하루에 배출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1인이 하루에 이렇게 배출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몇 인? 400인. 그죠? 400인이면 이렇게 인 없어져가지고 하루에 배출하는 BOD의 그람 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폐수량이 이 정도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농도를 구해요. 농도를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그람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죠? 바람직한데 농도에 나누기 부피 개념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람 퍼 미터 3승이니까 그람 퍼 미터 3승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1g은 1000 밀리그램으로 해서 요렇게 그람을 밀리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1m 3승은 1000리터 해가지고 요것하고 요거는 놔두고 아이고 피곤하다 보니
요거 이렇게 날라가게 되면 남는 단위는 어떻게 돼요? 남는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만 남게 되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거 없어지게 되고 요거 2가 되고 그죠? 그래서 50 곱하기 2만 남아서 100 밀리그램 퍼 리터가 공장 폐수의 BOD 농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개념, 제거 효율 개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효율은 유입과 유출의 유량이 같을 때 제거되는 양과 그러니까 유입되는 양에서 제거되는 양을 유입되는 양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유입 유출의 유량이 같으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는 거죠. 유입 농도 분의 유입 농도에서 유출 농도를 빼면 이게 지금 제거량이 된다. 왜 이게 농도인데 양이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내한테 묻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양이 아니라 질량이 되려면 사실 유입 유량 곱하기 유입 농도 빼기 유출 농도 곱하기 유출 유량 배고프다. 유량 곱하기 유출 농도 나누기 유입 농도 곱하기 유입 유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린 이 식에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유입 부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유입 부하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유출 부하가 되는 거지. 유출 부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도 여기서 봐요. 여기서 유입과 유출의 유량이 같댔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같은 거예요. 아이고 X를 잘못 쳤네. 요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약분돼서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식만 남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7000m 3승 per day에 하수를 처리하는 침전지의 유입 하수의 SS 농도, 침전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SS는 이제 알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량 개념도 조금 알 것 같고 다른 수업에서도 배우고 해서 농도가 400, 유입의 SS 농도가 400, 유출의 SS 농도가 200이래. 그러면은 SS 제거율은 자, 유입과 유출의 유량이 달라진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유입 농도 400에 위에는 유입 농도 400에서 유출 농도 200을 뺀 이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뭘 더 해야 돼요? 곱하기 100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5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개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연습 문제들은 조금 필요한 것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거 답은 223mg per 리터예요. 이거 풀어줄까? 이걸 풀자. 자, 이 위에 거는 딱히 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신도시의 폐수 처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자료를 조사하였다.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를 공동 처리할 경우에 처리장 설계 시의 BOD 기준 대상 인구와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는 사실 필요 없어요. 이 도시의 계획 유입 수지를 구하시오. BOD 기준 대상 인구는 여기 40만 명 이거겠지. 그지? 자, BOD 기준 대상 인구와 아래 정보를 활용하여 이 도시의 계획 유입 수재 BOD 밀리그램 퍼 리터로 구하랬어. 자, 그러면 생활하수의 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하수의 유량은
한 사람당 350 리터. 여기서 이게 빠져 있죠. 자, 이 정도 하는데 40만 명이 산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없어지고 유량, 즉 단위 시간당 흐르는 부피는 350 곱하기 40. 아이고야, 점이 잘못 찍혔네. 40만 리터 퍼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이 1000리터가 1m 3승이니까 350 000 350 곱하기 400이구나. 자, 350 곱하기 400 미터 3승 퍼 데이가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러면 생활하수의 발생 BOD의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사람당 어떤 농도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당 몇 g의 BOD가 나오는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활하수의 발생 BOD 질량은 50g BOD가 하루에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곱하기 몇 명이랬어? 40만 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 곱하기 40만. 아이고. 네. 50 곱하기 여기에 뭐 하나 더 해주지. 자, 1g BOD는 밀리그램 BOD. 그죠? 그래서 그램 BOD 날라가고 밀리그램만 남고 인 날라가서 얼마만 나오냐면은 50 곱하기 40만 곱하기 1000 밀리그램 BOD 퍼. 아이고, 인이 이렇게 없어지고 1이 남죠. 1, 즉 데이가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미터 3승분의 밀리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터 3승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구나. 자, 이 정도로 해놔도 돼요. 자, 유량분의 그 질량이잖아요. 그죠? BOD 농도. 생활하수의 BOD 농도. 생활하수의 BOD 농도는 유량 퍼 데이. 유량이 부피 퍼 데이 분의, 그죠? 유량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50 곱하기 40만 곱하기 1000 밀리그램 BOD 퍼 데이를 350 곱하기 40만 리터 퍼 데이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퍼데이가 날라가게 되고, 요것도 약분해서 없어지게 되고, 뭐 등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50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142.86 밀리그램 BOD 퍼 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계획 유입 수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정도의 유량으로 요만한 농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의 유량으로 요만한 농도와 섞이게 되잖아요. 그죠? 생활하수와 공장하수가 섞이면서 발생하는 이루어지는 BOD 농도는 이제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2교시 수업을 마치고 3교시에는 여기 지금 주된 이런 어떤 예제들이 쫙 있지만 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이 예제에 대한 제가 답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이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기를 바라는데, 답을 공개하고 이제까지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